자, 계속해서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직접 들어보고 방송 시간에 해결해드리는 상담 시간 이어갈 텐데요.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그 봉천동 지역에 좀 투자를 좀 했으면 하는데요. 네. 그 중에서 그 관악 현대하고 네. 관악 푸르지오가 있는데 어디에다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 하고 네. 또 향후 전망이 좀 어떤지 궁금해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투자 목적으로 보고 계시는데 예. 갭 투자를 좀 전세를 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지역으로 서울 관악구 봉천동을 좀 보셨습니다. 두 개의 아파트를 보셨는데 관악 현대아파트와 관악 푸르지오 아파트. 자, 이 지역적인 전망과 함께 이 두 개의 아파트 중에는 어떤 게 좀 더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이쪽 지역을 선택하신 뭐 특별한 좀 이유라도 좀 있을까요? 아는 사람이 그쪽을 좀 투자해주면 앞으로 좀 전망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해가지고요. 앞으로 전망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요. 예, 예. 그 대표님 의향이 어떠신지. 네, 이 지역이 사실은 뭐 관악 현대나 뭐 관악 푸르지오, 관악 현대 바로 아래쪽에 있는 거잖아요. 예, 예. 원체 이 지역에서 특히 관악 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선호도가 높은 단지고 또 관악 현대 같은 경우도 이 숭실대 입구역의 역세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그 지역의 특성을 상당히 잘 봐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지역의 특성을 1차적으로 살펴보면은 이 지역은 외부에서 이 지역을 굳이 찾아간다라는 개념보다는 철저하게 지역의 실거주를 기반으로 한 단지인 거예요. 예. 그럼 이런 실거주를 기반으로 한 단지의 특성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화랑 시장이 있어갖고 가격의 상승 여력이 딱 상승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어주면은 그때는 가격이 제일 마지막에 움직여줘요. 그런데 가격에 조금 변동성이 약하거나 조금 보합 시장으로 가게 되면 가장 먼저 보합으로 진입하면서 가격 조정을 먼저 받기 시작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실거주 시장에 내가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래도 실거주가 강하게 뒷받침을 하다 보니까 매매가와 임대가의 차이는 또 상당히 줄어들어요. 예. 그러니까 투자금 자체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죠, 그죠? 예, 예, 예. 그런데 이런 지역일수록 단지를 비교를 해서 선택할 때는 정말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부터 분석을 하기 시작해야 되냐면 먼저 환경이라면 우리 먼저 교통 환경이 있겠죠, 그죠? 예. 교통 환경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편익 시설에 대한 환경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조금 더 중요한 게 입주 연도도 좀 중요해져요. 이런 실거주 시장에서는, 그죠? 예. 왜 입주 연도가 중요해지냐면 실거주 시장에서 비교적 낮은 주거비로 진입할 수 있지만 사실상 내가 청약 시장에 자꾸 도전을 해도 청약을 당첨이 안 될, 그러니까 가점이 낮다거나 해서 가점이 낮을 경우에는 결국은 기존 아파트들 중에서 최대한 새거인 상태의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조금 더 높거든요. 예. 그래서 입주 연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일단 교통 여건을 보게 되면 관악 현대가 훨씬 더 유리할 거예요, 그죠? 예, 예. 단지는 조금 살펴보셨죠? 예, 예. 그런데 편익시설 면에서는 관악 현대보다는, 왜냐하면 숭실대 입구역의 편익시설보다는 아무래도 관악 푸르지오 아래쪽에 보면은 아래쪽의 역세권이 우리가 훨씬 더 편익시설을 활용하기 조금 좋아요. 왜냐하면 그 서울대 입구역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서울대 입구역 쪽이 상업지역이 조금 발달돼 있어서 편익시설 이용 면에서는 푸르지오가 훨씬 더 이점, 즉 관악 현대는 교통의 편의성에 대한 이점을 갖고 있고 푸르지오는 편익시설에 대한 이점을 갖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세 번째 비교 대상인 입주 연도를 놓고 봤을 때는 푸르지오는 그래도 입주한 지 그래도 10년 정도 된 아파트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관악 현대는 꽤 오래됐죠. 예, 예. 예. 결국은 이 지역 내에서 실거주 시장에서 어느 더 선호할 것이냐, 당연히 지역 민들 자체도 관악 푸르지오를 더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이 이야기는 내가 이곳에 투자를 할 때는 큰 상관이 없어요. 투자를 할 때는 무엇을 사든 내 주관을 가지고 내 비용을 들여서 사는 거잖아요. 예. 근데 투자라는 것은 결국은 최후에는 어떻게 돼야 돼? 이거를 처분을 해서 환금을 함으로써 수익을 발생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 황금성이 무엇이 좋냐라고 봤을 때는 결국은 조금 더 입주한 지 얼마 안 된 새거인 아파트인 푸르지오가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이 두 단지를 비교하신다면 저는 관악 푸르지오 쪽을 선택하시는 게 향후 투자 수익을 회수함에 있어서도 훨씬 더 부담이 덜할 거다. 이렇게 결론 내려드리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예, 뭐 예. 더 긴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해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고민하셨던 두 개의 아파트 중에서는 푸르지오 아파트 쪽을 투자 선호 지역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요. 꼭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방송 시간 통해서 도움 드리고 있고요. 언제나 밑에 나가고 있는 상담 전화 서울지역번호 02-2638-3938번 전화 주시거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통해서 연락 주시면 누구나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어떤 부동산 고민 좀 있으신가요? 예, 저기 용인에 네. 동백지구 있어요. 네, 거기 백현마을 상로 롯데캐슬 네, 32평을 2007년도부터 입주해서 보유하고 있는데 네. 네, 이게 지금 가격 변동성이 워낙 없어가지고요. 아, 혹시 앞으로는 어떨지 차라리 매도하는 게 나은지요? 네, 그것 좀 알겠습니다. 궁금하네요. 네. 용인 기흥에 위치한 백현마을 네. 상록 롯데캐슬 아파트를 좀 올해 입주 때부터 좀 보유를 하셨어요. 지금 거주도 하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거주도 하고 계시는데 주변에 비해서 아직 가격 변동이 없어서 조금 속상한 마음이실 것 같아요. 자, 앞으로의 좀 호재를 받을 내용이 있는지 한번 지역 분위기부터 살펴보지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네. 동백지구. 네네. 동백지구에 거주 한 10년 정도 갖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우리가 참 이 동백지구가 조금 아쉬운 면이 많은 곳이에요. 이 거주지로서 지금 입주한 지 2000년 이게 초반에 조성된 곳이잖아요. 이 동백지구가. 그렇죠. 2007년도에 6년, 7년 예. 6년도에 걸쳐서 입주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입주 세대도 상당히 많고 이제 안정화도 이뤄서 살기는 참 좋은데 거주하시면서 가장 불편했던 게 뭐예요? 이게. 네네, 교통이죠. 그렇죠, 교통이죠. 네. 사실은 이게 정말 이 동백지구는 이 교통 때문에 사실은 가격 상승, 그러니까 저평가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교통 문제가 해결되면 동백지구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가질 텐데 네. 당분간의 계획을 봤을 땐 뚜렷한 그 교통에 대한 개선책은 없어요. 무슨 뭐 IC 하나 여기다 열어준다고 해서 그거는 차량의 소통이 원활해지는 거지 대중교통의 조건성이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더 뭐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요즘 이제 용인에서 경제신도시 개발 발표했잖아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이 경제신도시가 이 죽전역부터 신갈 IC가 상당히 넓은 면적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영향권을 조금 받을까라고 살펴봐도 여기서도 또 교통이 걸리는 거예요. 맞아요. 이 네. 경제신도시까지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근데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대중교통은 사실은 전철이나 지하철이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이런 여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이 경제신도시가 조성되더라도 바로 옆에 광교, 위쪽에 뭐 분당, 또 아래쪽 요즘 조성되고 있는 기흥역세권 이런 네.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이 택지지구들이 많다 보니까 동백지구까지 영향을 미치기에는 상당히 힘들어 보여요, 사실은. 그래서 이 경제신도시 그렇죠. 조성으로 동백지구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 해서 기대치가 지금 올라가는 것은 분명한데 그렇다고 전혀 영향을 안 받는 건 아니고 심리적으로는 분명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경제신도시가 동백지구에 영향을 줄 것은 실질적으로 미비하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 먼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하나 또 있어요, 이 지역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냐면 여기 지금 병원 의료지구 지금 조성하죠. 세브란스 병원 들어와서. 의료 산업지. 네. 네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여기 또 갔다 왔거든요. 한 보름 전에. 네. 여기 막 아파트도 짓고 막 의료시설 지으려고 지금 막 하고 공사 진행 중에 네네.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단 이게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물론 이 동백지구 자체를 크게 가격을 전체적으로 끌어올리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 심리적인 상태라든가 지역의 작은 호재로는 분명히 작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2019년 중하반기 이게 다 조성이 끝나서 입주할 예정이잖아요. 네네. 그때 되면 동백지구가 지금보다는 조금 나을 거예요. 그 가격 상승을 조금 이뤄낼 거란 말이에요. 그 수요자들도 관심을 가질 거고. 네. 그리고 경제신도시가 조성되니까 동백지구에 영향 받을 거다라는 심리적인 영향도 좀 클 것이고 저는 이때 이거를 처분하고요. 아, 그 시점에 처분을 그렇죠. 하고요? 그 호재가 작용할 때 처분을 하고 이 권역 네. 내에서 움직인다라면 네. 이 경제신도시 조성되는 영향을 직접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경제신도시가 지금 용인시에서 하는 건데 그게 과연 네. 제대로 시행이 돼서 뭐 실효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그게 조성돼서 다 입주까지 끝내려면 아직도 많은 시간 남아 있어요.
네. 그런데 그나마 조금 더 좋은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우선 이 지역을 3년 동안 개발 제한을 묶었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거는 그만큼 의지가 강하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규모가 축소돼서 조성되더라도 어쨌거나 이 지역의 가장 큰 단점이었던 난개발 지역을 우리가 여기에다 업무지구를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업무지구 조성에 의한 주변 지역의 상대적으로 저평가받았던 것들은 조금 더 가격 상승 여력이 높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조금 추천을 해드린다면 이쪽 지역 내에서 뭐 기흥 역세권 쪽이라든가 구성 역세권도 아직 가격이 다 오른 건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네네. 옆에 상현동 지역 쪽으로 이걸 처분하시고 이동을 하신다라면 이거를 상해동 계속해서 어디요? 신분당선 라인으로요? 네, 그렇죠. 이 동백지구의 아파트를 보유하신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리면서 누리시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건 장기간에 거친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실거주하면서 꾸준하게 기다리면서 가격 상승 여력을 노리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이 시기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기 처분 시기 내년 정도 처분 시기 잡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때 옮기면서 이러한 지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옮기시면은 향후 훨씬 더 많은 그동안 예를 들어서 내가 동백지구 아파트 갖고 있으면서 다른 데 아파트 올랐는데 나는 못 올랐어 이런 속상함 있잖아요. 네. 이거를 조금 만회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죠? 기흥역도 괜찮아요? 그게 사실은 별로 좋아 보이진 않는데. 기흥역도 사실은 이제 입주 물량이 쏟아지고 하면서 네. 지금 막 임대가도 조금 약세고 막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지역 일대에서는 상당히 새 아파트가 단지로 조성되는 곳이에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떤 효과를 발생을 하냐면 이게 입주가 다 마무리되고 이제 공급 물량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 아파트가 몰려있다는 장점이 부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새 아파트를 가신다면 기흥역세권 쪽으로 가시고 그렇지 않다라면 구성역에 붙어 있는 것들은 지금 가격이 많이 상승했잖아요. 네. 구성역 새 아파트도 없잖아요. 네, 어차피 새 아파트도 없지만 구성역 쪽에 그래서 붙어 있는 것들은 아파트 가격 상승 많이 이뤘단 말이에요 지금. 네. 그러니까 너무 붙이지 말고 조금만 더 들어와서 구입을 하신다라면 이 경제신도시 호재를 받으면서 같이 한번 가격을 상승을 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검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이 한숨 속에서 그동안 얼마나 좀 마음고생이 있으셨는지 알 것 같지만 우선 1년 정도 후에 이 호재를 누리고 그때 타이밍에 매도하시고 이동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또 어느 쪽으로 이동해야 될지 알아보시고 저희랑 한 번 더 말씀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 통해서 도움드리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원하신다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부동산 어느 지역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지금 이제 영등포에 네. 영등포 재개발 되잖아요. 네. 그쪽 호재랑 청량리 쪽 역 호재랑 이제 네. 둘 중에 어디가 좀 괜찮을지 그렇게 고민 중이거든요. 네. 영등포 아파트는 아크로타워 스퀘어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청량리가 좋다면 청량리 레미안 클래시티 대단지가 있고 네. 롯데캐슬 노블레스 6월달에 새로 입주하는 곳이 있는데 네. 어디가 괜찮을지 좀 여쭤보려고요. 네. 말씀해주신 우선 두 지역이 지역적으로 좀 거리가 있죠. 그렇게 보니 실거주 목적이시지 않은 것 같은데. 아니요. 실거주보다는 투자 목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지금 투자 목적으로 두 지역을 보셨어요. 오늘 앞서서 대표님께 설명해 주셨던 서남권에 위치한 그 영등포 주변에서는 아크로타워 스퀘어 아파트를 보셨고 또 청량리의 호재를 얻어갈 수 있는 곳은 두 곳, 레미안 클래시티와 또 롯데캐슬 노블레스를 보셨는데 우선 지역적으로 어디가 더 가치가 좀 앞으로 높아질지 그거부터 살펴봐야겠죠. 자,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에 그래도 두 핵심 지역으로 지정된 이 두 곳을 지금 보셨고 아파트 단지도 이미 검토를 하셨고 뭐 30평대 투자하신다고요? 30평대를 하고 싶은데 투자성이 20평대가 더 좋다면 20평대도 자금은 어느 정도 운영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금 4억 정도. 4억 정도 자금이시고요. 네. 자, 그럼 이제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우리가 앞서 오늘 또 제가 이슈로 그 서남권을 다뤘는데 네네. 영등포가 이제 핵심 지역입니다라고 도심 중에 한 곳입니다라고 말씀드려서 그 중에서 영등포 뉴타운에 이제 개발을 해서 입주한 아파트예요. 아까 말씀하신 단지가. 네. 그리고 청량리 또한 이미 그 뉴타운으로서 개발을 지금 해서 입주한 곳이고
그래서 먼저 우리가 공통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검토하신 아파트 단지의 공통점. 가장 큰 교통점이면 두 곳 다 교통 환경이 상당히 좋아요. 그죠? 네네. 그리고 교통 환경이 좋고 또 업무 지역의 접근성도 상당히 나쁘진 않아요. 그죠? 네네. 그리고 세 번째는 편익 시설이 상당히 좋아요. 그죠? 네네. 일단 그리고 네 번째는 대단지예요. 그죠? 네. 이런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지금 좋은 네네. 것만 다 살펴보신 거예요, 지금. 네. 안 좋은 지역 거 보시면- 부재가 또 네. 어디가 더 괜찮을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차이점이 뭐냐면 이게 이제 공통점이고 차이점을 딱 보면 영등포는 서울의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심으로 지정한 곳이에요. 그죠? 예. 그 청량리는 서울 도시계획에 의해서 광역 거점으로 지정한 지역이에요. 네. 그러면 도심이 가장 먼저 있고 그다음에 광역 거점이 있고 지역 거점이 있고 생활 거점이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럼 지역 대 지역 싸움에서는 당연히 영등포가 이기는 거예요. 그죠? 아.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와서 뭐가 좋냐? 교통은 아무래도 청량리는 광역교통망을 갖고 있으니까 청량리가 조금 더 우세해요. 그죠? 네. 그리고 업무타운의 접근성으로 따지자면 청량리가 나쁘지가 않은데 영등포 자체가 업무타운이에요. 그죠? 아, 네. 그 여기는 업무- 영등포가 좋아요. 아. 그리고 편익시설도 네. 물론 청량리 역세권에 편익시설이 있긴 하지만 백화점의 규모라든가 상권의 발달이라든가 조금 더 고급적인 소비, 그러니까 조금 높은 소비가 네. 이루어진 걸 놓고 봤을 때는 영등포가 조금 더 유리해요. 그죠? 그럼 네. 단지의 규모를 놓고 봤을 때는 단일 단지로는 비교를 못하는 거고 전체 주거지를 어떻게 형성하고 있냐 놓고 봤을 때는 또 청량리가 살짝 유리해요. 이렇게 놓고 보니까 결국은 3대3 동점이에요, 이게. 아. 그렇구나. 그죠? 네. 어느 곳을 투자해도 사실은 투자이익을 얻는 데는 둘 다 나쁘진 않다라는 결론인데 아. 우리가 여기서 뭘 도출을 해야 되는 건지 제가 이걸 지금 자꾸 이야기한 건 뭐냐면 네. 자,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두 곳이 가격 상승을 많이 이뤘죠. 네. 그리고 또 가장 큰 공통점을 하나 갖고 있어요. 우리가 살펴본 4개의 공통점 말고 네. 2개의 가장 큰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개발을 완료한 아파트라는 거예요. 그죠? 아, 네네. 그래서 가격 상승을 많이 이뤘어요. 아, 네. 그럼 우리 이거 봤잖아요. 얘네가 왜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올랐는지 봤잖아요. 네. 근데 이 본 거를 지금 내가 가격이 고점에서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그런가요? 이렇게 될 걸 찾아야죠. 이 지역에서. 아, 네. 그럼 이 지역에서 이렇게 될 게 없으면 다른 곳에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걸 찾아야죠. 아. 그래서 제가 아까 운영 자금이 얼마 정도 되세요라고 여쭤봤더니 한 4억 정도 되신다고 그랬어요. 네네. 그러면 물론 서울 도시기본계획은 정해져 있으니까 뭐 도심, 광역 거점으로 지정이 안 돼 있더라도 네네. 최소한 우리가 이 단지들의 공통점 있잖아요. 개발이 된. 그런데 네네. 무슨 조건을 갖추면서 개발이 된 이런 조건들을 3개 이상 가지고 있는 곳 중에서 우리가 네. 살펴보면 서울의 대표적인 것이 재개발을 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재개발이 지금 진행되는 곳이 있을 것이고 초기로 진행하고 있는 곳이 있을 것이고 이런 네. 데를 살펴보는 것이 저는 또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더 공부를 해서 그렇게 될 만한 지역을 찾는 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아, 것들 때문에 사실은 전문가의 도움이 조금 필요한 거고 아, 네. 세미나 시간도 활용해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 우리 방향을 네. 조금 더 이렇게 선회를 해서 이쪽으로 다시 한번 우리 공부 한번 해보시자고요. 아시겠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 정말 좋은 곳을 앞으로의 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을 잘 선택을 하셔서 특히나 비교했던 지역이 모두 또 동점을 얻을 정도로 다 정말 좋은 곳만 선택을 하셨지만 그거보다 높은 수익률 가져갈 수 있는 것 공부가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었죠. 그 부분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시거나 또 추후에 안내되는 무료 세미나도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 통해서 또 말씀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 저는 관악구 남현동에, 네. 예, 그 다세대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네. 네, 그 관악산 바로 밑에 있어서 너무 그 환경이 좋아서 거기서 오래 살고 싶은 마음에 네. 하고 싶은데, 이제, 저 주위에서는 다세대는 사는 순간 가격이 하락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서 네. 네 그래서 한번
대표님께 한번 상담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관악구,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 관악산 아래의 다세대주택 좀 공기도 좋고 살기 앞으로 좋겠다라는 생각에 실거주 목적으로 좀 선택을 해보면 어떨까? 하지만 주변에 좀 만류가 있으셨나 봐요. 실제로 그런지 한번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죠.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실거주하실 주택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죠? 네네. 사당 역세권 중에서 남현동이 그렇게 범위가 크지는 않아서 네. 예, 의외로 뭐 고르시는데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좀 딱 들렸던 게 주변에서 다세대 주택을 사면 가격이 하락하니까 좀 말리는 편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네. 그런데 그 다세대 주택마저도 안 가지고 있으면은요, 10년 뒤에 정말 후회하시게 돼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종류를 불문하고 내 또 자금 여건도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예를 들어서 무리해서 아파트를 사서 내가 그 은행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심리적인 압박을 받고 내 경제 규모에 대해서 부작용이 나한테 그 부담으로 다가온다라면 결국 그 재산도 못 지키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작게 네네.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시니까요. 주변에 말씀 기지르지 마시고 판단만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다세대 괜찮고요. 사당역에는 여기는 주로 상권이 조금 중심이 된 곳이에요, 그죠? 예. 그 지역 특성이 조금 나뉘어요. 그래서 이 사당이 되게 재미난 곳이에요. 여기 상권을 분석하면 정말 재미난 곳이거든요. 왜냐하면 역 출구마다 상권의 연령대가 달라요. 근데 선택하신 남현동은 이쪽은 20, 30대가 주류를 이루는 상당히 그 활발한 상권이 형성된 곳이에요, 이쪽이. 네, 그래서 그것도 일단 지역 자체는 상당히 활기가 넘치는 곳이다. 활기가 넘치는 곳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역 나쁘게 선택하신 거 아니고, 또 사당동 일대가 서울에서 이제 관문도시 역할을 할 곳으로 바뀌어요. 네네. 관문도시 할 역할로 바뀌는 거니까 지금보다 지역의 위상은 훨씬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지역선이 나쁘지 않으셨고요. 단 이게 남현동이 사실은 잘 아시는 것처럼 투자자들이 선호하거나 막 외부에서 막 투자하려고 들어오는 곳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데일수록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역세권에 붙이면 붙일수록 나한테 유리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향후 역세권의 가치 상승이라든가 역세권의 개발 가능성이 부각되면 부각될수록 아무리 안 좋은 곳이어도 직선거리 500m 이내에만 내가 들어가 있다라면은요, 충분히 이런 지역적인 호재를 같이 동반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니까 너무 오래된 것만 사지 마시고요. 구입하실 때 뭐 가격 대비 면적이 넓은 것만 너무 주의하시다 보면 오래된 걸 사실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여기 실거주 하시면서 최소한 내가 입주를 해서 10년 정도의 여유를 갖고 누리셔야 돼요, 이 지역의 개발을. 그래서 조금 더 면적을 규모를 줄이더라도 가능하면 입주한 지 한 5년 전후 거를 좀 구입하셔서 가져가신다라면 내 집 마련 잘 하시는 거고, 향후 아파트로 그 계단 밟기 하시는데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아, 네. 예,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분, 오늘 이 정도의 좀 팁을 드렸습니다. 우선 거주를 하실 집을 사는 거에 대해 찬성 의견 드렸지만, 우선 지어진 지는 5년 안쪽에 비교적 신축 다세대를 선택하시라는 조언 드렸으니까요. 꼭 살펴보시고 좋은 내 집 마련하시기 기원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고요. 무료 상담 전화 서울지역번호 02-1638-3938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주신 내용 하나 살펴볼 텐데요. 뒷번호 5709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여의도 공작 아파트 33평형을 임대 중입니다. 전세 만기가 조금 남았기는 한데 계속 보유를 해야 할지 매도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라는 질문 주셨어요. 자, 공작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좀 보유하고 계신 것 같아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유하세요. 보유하시고, 왜냐하면 가장 큰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의도도 재건축 시장이 크게 형성되어 있는데 이 공작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업 지역에 있거든요. 여의도의 대표적인 상업 지역의 아파트가 공작 아파트, 수정 아파트, 또 시범 아파트 이렇게 이 정도 되는데, 이 상업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아파트들은 초고층 주상복합으로 개발이 가능한 단지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또 초역세권이고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보유하셔도 괜찮다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략하고 확실한 답변 보유 의견 드렸고요. 계속해서 문자 내용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9532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2억의 자금으로 투자처를 찾고 있습니다. 아파트 갭 투자를 해야 할지 아니면 수익형 오피스텔을 투자해야 할지 방향이 서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많은 분들이 이 고민 하실 것 같거든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이래서 우리가 그 자료가 중요한 거고요. 통계가 중요한 겁니다. 지난 30년간의 부동산 시장의 패턴을 보게 되면은요. 선행하는 상품이 있고 후행하는 상품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행과 후행, 선행을 하게 되면 후행이 반드시 갭 메우기를 들어가게 되거든요. 가격 격차를 줄인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최근에 그 2000년대 이후부터는 아파트가 항상 선행을 했고요. 그걸 또 조금 더 잘라서 2, 3년 내에 보게 되면 선행을 할 때 너무 선행을 한 거죠. 너무 선행을 한 상품이 바로 아파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도망간 상품을 우리가 쫓아가서는 안 되거든요. 이제 너무 선행을 하면서 급격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조정을 받을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가격 격차가 너무 벌어진 상품들은 반대로 가격 상승을 하면서 갭 메우기에 들어갈 것이거든요. 수익형 오피스텔 선택하신 거 잘했고요. 단 너무 지나치게 수익형 오피스텔을 치우치다 보면은 너무 작은 면적의 오피스텔을 선호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지역적인 특성이 강하면서 지역적으로 희소 가치가 충분히 있는 주거용으로 활용해서도 얼마든지 경쟁력이 있는 이런 것을 선택하신다면 얼마든지 아파트 대비 충분히 좋은 수익 얻을 수 있다라고 결론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